관련해서 스튜디오에 나온 신예림 기자와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이 사유지 도로가 뭔가요? 사유지 도로는 이른바 비법정 도로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법정 도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가리킵니다. 이 법정 도로를 제외하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도로를 비법정 도로라고 하는데요.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비법정 도로, 현황 도로, 사실상 도로 등 다양한 명칭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유지가 오랜 기간 주민들이 다니는 공용 통행로로 사용될 경우에는 사유지 도로라고 합니다. 관련 현황도 파악된 바가 없어서 전국에 사유지 도로가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사유지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대도시의 관련 민원 수는 약 900건에 달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주요 민원 내용은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통행방해 신고 등이었고, 토지 소유자의 관련 민원 내용은 시설 설치 이의 제기, 토지비와 매수 요구 등이었습니다. 네, 이 사유지 통행 갈등은 말 그대로 주민의 통행권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건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유지 통행 갈등이 일어날 때 주민들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적으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률상으로는 주민 통행권을 보호받을 방법이 있나요? 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형법 제185조에 규정돼 있는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여러 사람이 공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신고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법에서의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유지도로 인근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가진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자신의 토지와 공로 사이에 별다른 통로가 없거나 과도한 통행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 주의토지를 통행하거나 새로운 통로를 개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토지 소유주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데요. 공공통행로가 막힘에 따라서 발생하는 피해나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본인이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는 그다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변호사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얼마를 받을까 이걸 선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기준 자체가 되게 낮은 편이다 보니까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100만 원 아니면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이렇게 일반교통 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는 게 가장 실효적입니다. 완전히 통행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교통을 막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사유지인지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공로에 제공되는 그런 도로를 막으면은 다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부터 그 주민들이 계속해서 도로로 사용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입증이 되기만 하면은 처벌이 됩니다. 반대로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행 갈등이 본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받는 상황인 거죠. 이에 대해 토지 소유주는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지자체나 업체가 내 땅의 시설물을 무단 설치 또는 점유하고 있다면 철거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근 통행자들의 주의토지 통행권도 있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권리 남용이라고 항변하는 등의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이 토지를 취득하신 분이 최초에 이런 식으로 도로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했거나 이 토지 소유자가 이런 상태를 용인하고 취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이런 형태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토지 소유자의 이런 철거 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꽤 있어요. 인용되기보다는. 취득 시효가 완성이 돼서 국가가 이걸 취득한 거다. 이런 항변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당신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면은 그 항변이 보통 인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사유지 도로 통행 갈등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지자체나 국가가 도로로 토지 수용을 한 다음에 이 정식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 문제나 자칫 도로 개설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렇지만 주민의 통행권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자체가 이런 뭐 사유지에 속한 현황 도로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로 수용을 하는 게 맞죠. 수용해서 보상금도 지급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가 현황 도로들을 우선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런 보상금을 지급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주들이 이렇게 막았을 때 경찰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발생한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만큼 이 지자체와 국가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